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16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을 봤지만,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어나운스먼트에서 바뀐 거는 이제 시간이 늘었어요. 여러분들이, 재학생들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더 받았기 때문에 1시간 35분? 예, 이렇게 늘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지난 강의, 특별히, 네, 커렉션 할게. 이건 다시 설명을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안 들어온 학생들도 있어서.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챕터 5 라우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의 노트를 좀 업데이트를 했어요. 다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챕터 5는 라우팅인데,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잘 나와 있어요. IP 패킷을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이제 루트를 정해주는 거예요. 어떤 루트를 따라가야 하느냐. 우리가 길, 이런 걸 루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하나의 루트를 찾아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프라고 합시다. 어떤 복잡한 그래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연결 상태가 모두가 fully connected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노드를 소스로 하고 Z라는 노드를 데스티네이션으로 하는 패킷이 있다고 할 때 이 전체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어쨌든 Z까지 가는 루트를 찾아주면서 중간에 어떤 라우터들을 거쳐야 하는지를 정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스 IP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개수가 너무 많죠. 그렇잖아요. 소스 하나에다가 데스티네이션 다 써야 되고 또 소스 하나에다가 데스티네이션 또 다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센트럴라이즈드 돼 있는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모든 가능한 IP 패켓에 대해서 루트를 정해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이제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챕터 1에서 실제로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스티네이션 베이스드 라우팅을 한다.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가지고 라우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B라는 라우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B라는 라우터는 이 모든 테이블을 다 알 필요도 없고 중간에 사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데 중간에 A에서 참 C로 간다고 합시다. 그럼 B가 있고 이러는데 그 뒤에 모든 정보가 필요 없어요. 자기는 오직 이 B라는 라우터는 자기가 받은 패켓, 수신한 패켓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보고 자기와 연결되어 있는 라우터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지전능한 라우팅을 지휘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대장, 장군이 있어가지고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분산되어 있는 메모리에 각각의 라우터의 메모리에 이제 데스티네이션만 바탕으로 해서 뭔가 작은 라우팅 테이블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근본적으로는 그래요. 근본적으로 라우팅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의 IP 패켓에 대해서 그러면 걔는 소스 애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갖는데 걔에 대해서 레이어 3에서 길을 찾아주는 것이지만 더 인터넷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더 인터넷은 실제로 데스티네이션을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포워드하면 되는지 각각의 라우터들이 어, 하면 되는지만을 결정해서 결국은 라우팅을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그것이 다이냐? 그렇게 하면 간단히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투 레벨 라우팅이란 걸 해요. 그러니까 라우팅을 하되 어떤 영역까지는 어떤 에리어까지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라우팅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더 인터넷의 어떤 부분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라우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최적화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투 레벨 라우팅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를 하나의 퍼포먼스 매트릭을 가지고 최적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는 값이라는 매트릭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을이라는 매트릭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나빠지죠, 보통은. 그런데 좋아지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인터 도메인, 그러니까 도메인 간의 라우팅이라는 것과 인트라 도메인, 한 도메인 내에서의 라우팅이라는 것으로 바꿔서 도메인 간의 라우팅 할 때의 최적 방법과 도메인 내에서 라우팅 할 때의 최적 방법을 다르게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 도메인 라우팅은 프레퍼런스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나의 정책이 뭐냐, 상대되는 도메인과 내 도메인은 어떤 어그리먼트, 계약 또는 합의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라우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고 그쪽을 통해서 라우팅을 할 것이냐. 인트라 도메인은 한 도메인 내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shortest path 루트를 찾아주는 그런 라우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 챕터는 멀티캐스트와 애니캐스트에 대해서 라우팅하는 토픽도 가볍게 터치를 해요. 그렇다면 이 위에는 어땠어요? 하나의 소스에서 하나의 데스티네이션으로 가는 거였으니까 유니캐스트 라우팅에 대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니캐스트 라우팅을 대체로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라우팅도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섹션 1은 무엇이냐? 섹션 1은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Domains and Two-Level Routing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도메인이라는 용어예요. 도메인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죠. 도메인은 뭐 우리 물리 시간에는 어땠어요? 자석 같은 거, 연구 자석 이런 거 보면 그 조각조각을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영역을 도메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인터넷에서는 어때요? 도메인 그러면 뭐 도메인 네임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은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 도메인 네임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이란 것은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routing 도메인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메인은 도메인인데 수식어가 붙었어요. 수식어가 붙으면 보통 범위가 달라지죠. 정의가 조금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도메인이라는 것은 라우팅 도메인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라우팅 도메인을 정의하면 라우팅 도메인은 호스트 또는 노드들이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전에 말하던 뭐 도메인과 별로 안 다르다 싶은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 라우팅 도메인은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 참여하는 주체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터 도메인, 도메인 간의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어떤 그룹 컬렉션 오브 호스트 컴퓨터들 또는 노드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무슨 말을 하느냐? 아까 투 레벨 라우팅이라고 했는데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라는 것은 인터 라우팅 도메인 라우팅이라는 거죠. 이름이 라우팅이 막 여러 번 나오긴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라우팅 도메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있는 거고요. 비유를 하자면 아니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사람은 없지만 어떤 주체가 있고 하나의 팔러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라우팅 도메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우팅 도메인은 뒤에 가서는 뭐라고 또 설명을 할 거냐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용어가 안 나오지만 on autonomous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AS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뜻하듯이 autonomous 그러면 뭐 자치의 이런 거죠. 스스로 거버닝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그 안에서는 어떤 팔러시가 딱 정해져 있고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통 구름 같은 걸 많이 쓰잖아요. 요게 어떤 라우팅 도메인을 뜻한다고 합시다. 하나의 라우팅 도메인. 그럼 이 안에는 당연히 뭐 더 인터넷이니까 호스트 컴퓨터들이 잔뜩 있을 거고 호스트들이 잔뜩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호스트들이 어떻게 돼 있죠? 보통 우리가 게이트웨이라는 걸 설정을 하죠.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IP 버전 4 들어가서 처음에 그 이서넷 어댑터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서넷 어댑터에 설정을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이제 나의 IP 어드레스 뭐 그다음에 마스크 뭐 게이트웨이 이런 걸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뭐냐면 몇 일단의 호스트 컴퓨터들이 게이트웨이라는 어떤 IP 하나의 IP 어드레스가 있는 어떤 놈한테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뭔가 IP 패켓을 보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뭐냐면 일단 게이트웨이라는 개념도 조금 알아둬야 되는데 요 게이트웨이는 어떤 때는 게이트웨이 라우터의 줄임말이고 어떤 때는 그냥 그룹 오브 뭐 디바이스에서 자기 내부에서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갈 때 창구 역할을 하는 디바이스를 게이트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으면 언뜻 보면 여기서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지만 오토노머스 시스템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그만 녀석들을 그룹핑한 다음에 얘들끼리 연결되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또 다른 녀석을 통해서 나가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게이트웨이이고 얘가 게이트웨이이고 얘도 어떤 게이트웨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게이트웨이 뭐 라우터라고 합시다. 게이트웨이 라우터 줄여서 이게 라우터란 말도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는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뜻하니까 게이트웨이 라우터인데 바깥과 연결되는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어떻게 보면 경계에 있다고 해서 보더 게이트웨이 라우터 줄여서 보더 게이트웨이라고 그냥 부를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라우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메인 내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인티리어 인티리어 게이트웨이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인티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터. 그러니까 뭐냐면 큰 어떤 라우팅 도메인이 있으면 그 안에 라우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라우터들은 간단히 분류하면 바깥과 연결되는 보더 게이트웨이, 경계에 있는, 국경에 있는 게이트웨이와 그렇지 않은 내부에 있는 인티리어 게이트웨이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참고로 지금 여기서는 어때요? 이선에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어떤 뭐 게이트웨이로 갈 때 그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우린 지금 L3, 레이어 3의 IP 패켓이 가는 것만 생각하고 특히 라우터들끼리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오토노머스 시스템, 라우팅 도메인 안에 무지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레이어 3에서 라우팅을 하는 라우터들에 대해서만 이제 고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 간단해도 저기에 각각의 라우터들에 수없이 많은 호스트 컴퓨터들이 이서넷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결돼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하다가 제가 익스테리어와 보더가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보면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국경에 있는 사람이 외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걔는 익스테리어죠. 자기 인테리어가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익스테리어인데 잘 쓰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옆에 있는 다른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있으면 사실 옆에 이웃한 오토노머스 시스템의 인테리어 게이트웨이도 자기 입장에서는 엑스테리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라우팅 할 때는 요 보더에 있는 녀석들끼리만 중요하잖아요. 저 안에 있는 녀석은 나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용어가 헷갈리긴 해요. 그래서 반드시 보더 게이트웨이가 엑스테리어는 아닌데 그냥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제가 다른 녀석의 엑스테리어다라고는 안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라우터라는 말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레이어 3 라우터를 라우터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그런데 말했지만 상업적으로는 사람들이 좀 폼 나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홈 라우터라든가 와이파이 라우터라고 불리는 상품들이 있는데 걔들은 실제로 레이어 3에서 패킷을 라우팅하는 그런 라우터는 아니에요, 대부분이. 대부분이 그냥 이서넷으로 연결돼 있고 레이어 2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레이어 3 라우터 이 녀석들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일반적인 집에 있는 홈 라우터 여러분의 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한 녀석들은 레이어 3 라우터는 아니다. 비록 라우터라고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앞에 이제 5.0에서 봤지만 또 계속 말을 한다면, 그래서 뭐냐면 이 인티리어 라우터와 보더 라우터가 있을 텐데,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는 보더에 있는 게이트웨이 라우터들이 이제 서로 패킷을 주고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 안에서는 이 하나의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어떻게 보내서 또 바깥으로 내보낼지는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인터 도메인 라우팅은 라우팅 어몽 라우팅 도메인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지난번에 강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더 인터넷에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은 홉수를 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있고 그 다음 라우터가 하나 있으면 여기서 저까지 한 홉, 그 다음에 또 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half a dozen이니까 더즌이 10이고 한 6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멀리 뭐 이렇게 도메인 간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라우팅 도메인들이 서로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치 fully connected mesh에 가까울 정도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이 라우팅 도메인들이 굉장히 클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결과로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인터 도메인 라우팅은 실제로 6톱 정도에 다 연결된다 이러면 뭐 그렇게 많은 녀석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사이즈라면 어때요? 뭐 사실 쇼티스트 패스라든가 뭐 이런 오만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크게 멀리 전송하는 인터 도메인 간의 라우팅에서는 쇼티스트 패스 이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서로 간에 라우팅 도메인 간에 어떤 어그리먼트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지난번에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인데 하나의 오토노머스 시스템 또는 라우팅 도메인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 안에서는 이제 여러 팔러스들을 넣을 수 있죠. 그런데 그냥 퉁쳐서 뭐라고 하냐면 쇼티스트 패스 라우팅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숏이란 게 뭐냐면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냐?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 또는 그 거리 대신에 얘들이 어떤 매트릭을 도입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매트릭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내부 라우터에서 다른 라우터로 다른 라우터로 갈 때 그 각각의 라우터에 있는 링크의 밴드위스를 뭐 어떻게 매핑해서 만들어낸 어떤 매트릭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피지컬한 디스턴스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쇼티스트라고 할 때는. 우리가 편리한 어떤 매트릭을 도입해서 그걸 거리라고 생각하고 쇼티스트 패스 라우팅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레벨로 나눠졌다. 그리고 왜 두 레벨로 나누느냐는 지난번에 제가 why라고 물어보면 why not이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말을 못했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그거의 여집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 레벨 라우팅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그래야지 왜 예를 들면 1번이 답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왜 2번, 3번, 4번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려면 2, 3, 4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3레벨 라우팅은 어떠냐? 4레벨, 5레벨, 6레벨은 어떠냐? 가능하겠죠. 예, 잘 생각해 봐요. 그런 거는. 근데 이 과목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거꾸로 2레벨보다 작은 것, 1레벨 라우팅. 그러니까 하나의 팔러스로 하나의 어떤 최적화 문제 푸는 걸로 라우팅을 왜 안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책에서는. 스케일러빌리티 문제 때문에 쇼티스트 패스로 하려면은 이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산되어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하려고 그러다 하더라도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다 알아야지 내가 받은 녀석을 어디로 포워드 해줘야 될지를 알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인터넷이 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점점 더 많은 호스트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 레벨 쇼티스트 패스 이런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말했지만 위에 상단에서 움직이는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 중요한 게 팔러스라고 했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어느 날 뭐 트위치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안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어요. 이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해주는 회사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회사가 너무 많은 트래픽을 보내고 그래서 아니 잠깐 이러면 곤란하지 돈을 더 내시오라든가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사업 안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 일단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고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야 될 거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라우터가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라우터가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고 잠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인터넌스 한다고 오프라인 시킬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그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정보가 너무너무 많으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 레벨로 바꿔버리면 어때요? 일종의 담을 쌓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한 5명이서 할 때는 서로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fully connected mesh처럼 통신이 잘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모두가 직급이 똑같고 수평으로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서가 생기고 부서장이 생기고 그러면 부서장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고 부서장은 어때요? 그 부서에 있는 각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에다 전달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조직의 대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 교수가 됐어요. 포항대 전자과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연구하고 교육하는 거가 다라고 생각하지만 서비스가 많이 있어요. 학과를 대표해서 본부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다 나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교수는 본부의 인사위원회에 들어가고 전자과의 B라는 교수는 본부에 무슨 상벌위원회에 들어가고 C라는 교수는 뭐 또 입학위원회에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위원으로서 대표로서 여러분이 할 때는 당연히 학과의 의견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교수님들도 심지어 그런 조직 생활을 안 해봤거나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심지어 회사 같은 데서 조직 생활을 해본 교수님들도 한국 문화 때문에 그런지 의견을 잘 안 물어봐요. 자기가 대표라는 것은 권력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리프리젠트, 대표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받아와서 다시 이 디세미네이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안 해요.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회의가 끝났어요. 그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본부에서 대학 본부에서 뭘 선언을 해요. 아, 우리는 뭘 하기로 했다. 그럼 교수들이 그 뉴스를 신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러나서 황당하잖아요. 뭐 우리한테 아무도 안 물어봤다. 그런데 보면 그런 결정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실제로 대학 본부에 있는 위원회에서 다 회의를 했어요. 심지어 예를 들면 전자과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어떤 학교의 결정에 대해서. 왜 주차장을 빨리 안 짓는 거야? 글로컬 뭐 대학이 됐는데.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도 모르는 어떤 교수님이 우리 과에 이미 그 글로컬 사업 예산을 어디 쓸 것이냐 위원회에 들어가서 뭐 전부 뭐 몇 시간 뭐 7시간 8시간을 이미 쓰셨어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그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전자과에 와가지고 잠깐 위원회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를 안 하면 말짱 꽝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그 얘기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으니까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할 때가 조직이 잘 돌아가요. 일단 수평적이니까 권위적이지도 않고. 근데 조직이 커지면 누가 대표가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얘기를 조금 전에 했고 또 하나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직원을 5명 고용했어요. 처음에. 뭐 서로 잘 알겠죠. 밥도 같이 먹고. 근데 직원이 이제 500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 나는 뭐 훌륭한 사장이니까 500명을 상대로 뭐 애로사항이 없는지 뭐 급여가 어떤 다 물어봐야지. 자, 일단 가능합니까? 그거 하다가 언제 경영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직원들 입장에서도 그럴 거예요. 아니 사장이 1대1로 가서 만나가지고 자 우리 연봉 협상하자 이러면서 아무한테도 다른 애들이 얼마 받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뭐 올랐는지 내렸는지 뭐 정보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죠? 예, 노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표를 한 명 세워놓고 그 사람 밑에 여러분이 쫙 모이고 1대1로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은 뭐예요? 비록 거기서 제일 잘하는 애는 좀 손해볼지 모르지만 이러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5% 올려주시죠. 그럼 회사 사장은 못하는 놈은 안 올려주고 잘하는 애만 올려주려고 했는데 하고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 대표를 둔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언제나. 조직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조직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도 있어요. 약한 개개인들을
그 협상 파워를 모아서 굉장히 강력한 협상 파워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빼놓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인터 도메인 라우팅,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 이래서 그냥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있고 그들 간에 뭐가 되나 보다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뭐가 하나 더 생겼어요. 왜냐하면 도메인들이 쭉 있잖아요. 라우팅 도메인들이. 근데 라우팅 도메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뭔가 누구를 대표로 세워놓고 하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떤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놈이 하나 있고 걔한테 우리가 스타 토폴로지로 연결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일이 아까 말했지만 어그리먼트를 맺지 않고 그냥 요 가운데 있는 녀석과 딱 맺으면 얘가 각자 맺어서 다 처리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 교과서는 없지만 IXP 또는 IX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뭐 익스체인지 포인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직에 대해서는 항상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로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로 안 하는 이유는 어쨌든 스케일러빌리티 때문이고 쪼개놓으면 편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투 레벨 라우팅은 이제 어쨌든 그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 참여하는 애들 수를 줄여서 그 걔들끼리 정보 조금만 주고받으면 어쨌든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오토노머스 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네. 그 안에서 또 쪼개든 말든 그렇게 해서 놀랍게도 스케일러빌리티를 이뤘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는 어그리먼트라는 것이 중요한데 용어를 다시 봅시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ISP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도 이제 뉴스에서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참고로 이 ISP 이런 용어가 괜찮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용어들도 많이 써요. 요거는 셀룰라예요. 그래서 셀룰라 서비스 프로바이더, CSP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3개 정도 있고 하나가 막 더 생겼죠. 얼마 전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SK텔레콤, KT, LG U 플러스 뭐 이런 회사가 있고 또 하나가 더 생겼죠. 얼마 전에. 뭐 카카오가 뒤를 봐주고 있다, 뒤를 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이동통신업체 뭐 이런 게 생기고 그래서 이 ISP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어, 라우팅 도메인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라우팅 도메인을. 자, 그래서 ISP는 각각 자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ISP들 간에 협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너랑 나랑은 주고받는 거 그냥 뭐 다 공짜로 하자. 돈 내지 말자. 라든가 아니면 너랑 나랑으로 끝나는 데스티네이션이 너거나 나인 것은 마음대로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나를 거쳐서 딴 데로 보내는 건 나는 못 해줘. 라든가 아니면 딴 거 보낼 때는 내가 돈을 얼마를 받을게. 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어그리먼트, 뭐 계약이라고 봐도 되고 합의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계약이라고 합시다. 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간단히 이 계약을 나누면 하나는 피어링 어그리먼트고 하나는 트랜시트 어그리먼트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피어링은 서로 상계하는 거예요. 나한테 네가 넘겨주는 것에 돈 안 받을게. 너도 내가 넘겨주는 패킷에 대해서 돈 받지 마. 이게 제일 간단한 피어링 어그리먼트고요. 트랜시트 어그리먼트는 뭐냐면 나를 통해서 지나가는 트래픽이 있을 때 돈 얼마 줄래?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돼 있으면 해주고 그런 거는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일종의 포워딩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이그젬플 써놨어요. 여기 보면 ISP가 A, B, C 이렇게 3개만 있는 간단한 경우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왼쪽의 경우에는 피어링 어그리먼트가 A와 B 사이에, B와 C 사이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패킷이 날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데스티네이션이 C인 패킷을 B한테 건네주면 어떻게 돼요? B한테 건네주면 얘가 이렇게 넘어왔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거는 문제 없죠. 뭐 보내는 거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때요? 얘랑 피어링 어그리먼트가 돼 있죠. 그럼 또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잠시만요. 맞게 설명했나요? 아니죠. 여기서 말을 잘못했어요. 그렇죠? A가 데스티네이션이 B인 녀석을 보내면 문제가 없고 B가 데스티네이션이 A인 녀석을 보내면 문제가 없는데
A가 데스티네이션인 C 녀석을 보내면 얘가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니까 포워드를 안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B는 does not provide connectivity.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서 A가 B한테 데스티네이션이 C로 되어 있는 IP 어드레스를 갖는 어떤 패킷을 보냈어요. 그럼 얘는 어때요? 아, 트랜sit 어그리먼트가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트랜sit 어그리먼트가 돼 있으니까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뭐 돈을 받고, 예를 들면, 얼마다, 뭐, 바이트당 얼마,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러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예, 저 나라가 싫어. 이럴 수도 있죠. 자기들 패킷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어때요? 기본적으로. 레이어 3 라우터들은 내가 레이어 3 라우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얘는 피지컬 미디엄을 통해서 온 무슨 시그널인가를 레이어 1으로 바꿔요. 레이어 0에서 레이어 1. 즉, 디지타이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101 이런 정보를 어쨌든 바꾸거든요. 그것이 페이로드에 있는 녀석은 인크립트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적어도 헤더는 언제나 까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헤더를 까요. 이서넷 프레임이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라우터면 또 어때요? 이서넷 프레임을 열어서 IP 헤더까지 딱 까면은 적어도 어때요? 소스가 누구고 데스티네이션이 누군지 원칙적으로는 알 수 있죠. 물론 그게 싫으면 어때요? 싫으면 뭐 중간에 있는 어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호스트한테 보내면 걔가 다시 걔를 데스티네이션을 다시 정해서 포워드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기법들이 실제로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자, 어쨌거나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typical agreement에서 요 example인데 요 세 개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A와 B 사이에는 peering, B와 C, A와 C 사이에는 transit, 그 다음에 C가 또 transit 이렇게 해서 agreement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peering agreement가 A와 B 사이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A가 예를 들어서 C가 데스티네이션인 걸 B가 데스티네이션을 보내려면 이게 없으면 어때요? 끊어져 있으면 여기 트랜스 피어링 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얘한테 넘겨줘서 가야 되죠. 그럼 여기 트랜시트니까 뭐냐면 얘는 이쪽으로 넘어갈 때 돈을 받고 얘가 이쪽으로 넘겨갈 때 얘가 또 돈을 받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시트 피를 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얘가 보내줬으니까 거꾸로 얘가 받아야죠.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렇죠? 예. C는 받아서 보내주니까 받을 때 돈 받고 보낼 때 돈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는 어쨌든 팔러시가 중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저 팔러시를 도대체 어떻게 어떤 알고리즘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라우팅을 할 것이냐. 예.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섹션 5.2는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인트라 도메인 라우팅에 관한 거겠죠. 아마 이제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 끝날 거예요. 워낙 할 말이 많아서. 자, 먼저 그러면 라우팅이란 것은 어쨌든 간에 라우팅이라는 것은 레이어 3에서 라우팅을 어쨌든 간에 어떤 패킷이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가 있으면 얘를 소스로부터 데스티네이션까지 길을 찾아주는 게 목표예요. 어쨌든 간에 그게 누가 딱 찾아서 이거야 하고 알려주는 것이든 아니면 중간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이 너는 어디로 패스 요 정보만 가지고 보내더라도 어쨌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패킷이 어떤 도메인 내에서 만들어져서 다른 도메인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인터 도메인 라우팅은 뭘 찾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인터 도메인 라우팅.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전히 또 패스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스 도메인이 있겠죠. 그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도메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스 호스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스 도메인부터 데스티네이션 도메인까지 또 어떤 패스를 찾아주는데 보통 우리 하나를 정해서 하나로 정해지죠. 왜냐하면 흘러가고 나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싱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패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패스라는 것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이 패스는 라우터들로 쭉 되어 있을 텐데 그 라우터들은 어때요? 사실은 보더 게이트웨이 라우터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오토노머스 시스템, 즉 도메인들의 시퀀스를 찾아준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인터도메인 라우팅에서 찾아주는 패스, 루트라는 것은 결국 시퀀스, 여기는 벡터겠죠. 어떤 도메인들의 유한한 길이를 갖는 벡터다. 무한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찾는 게 목적이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최적화라면은 아웃풋이 되는 거고 우리 최적화의 그러면 중간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을 텐데 걔는 뭐냐? 그게 이제 조금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수를 제일 줄이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팔러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프리퍼 하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여기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터 도메인 라우팅 프로토콜은 어떤 거냐? 알고리즘은 어떤 거냐? 이름이 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돼 있어요. 말했지만 그냥 보더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일반 명사죠. 그다음에 프로토콜도 일반 명사지만 더라고 하면 보더 게이트웨이를 아마도 쓰는 장명을 한 어떤 특정한 프로토콜을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는데 여기 보면 패스 벡터 알고리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리시고 그래서 요 게이트웨이 BGP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하는 프로토콜로 쓰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뜯어봅시다. 보통 이름이 뜻하는 게 있으니까 이름을 보면 보더 게이트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라우터들이 있는데 라우터들 중에서 이런 인터 도메인 프로토콜에 관여하는 외부와 연결되는 녀석을 보더 게이트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보더 게이트웨이들끼리 인발브 되는 프로토콜이구나. 당연하겠죠. 인터 도메인 라우팅이니까 말은 쉬워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엄밀히 얘기하면 게이트웨이면서 라우터인 걸 뜻하지만 그냥 게이트웨이라는 말, 라우터라는 말과 동일하게 써요. 여기서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서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요. 다시 말하지만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게이트웨이 라우터란 거고 넓은 의미로는 아무나 어때요? 그냥 대표해서 인트라에서 외부로 가기만 하면 그 인트라라는 게 어떻게 정의되든 간에 묶여있는 어떤 호스트들을 대표할 때 바깥으로 연결해 주기만 하면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라우팅을 하든 말든.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네로우 센스, 협의의 의미가 있고 와이드 센스, 광의의 의미가 있고 라우터라는 것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뭐 받아가지고 포워드 해주기만 하면 다 라우터다 하면 굉장히 넓은 의미인 거죠. 그런 굉장한 넓은 의미로 보면 홈 라우터도 라우터인 거죠. 집에 있는 것도. 하지만 우리가 좁은 의미로 할 때는 L3에서 IP 패켓을 서로 라우팅 해주는 녀석들을 라우터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보더 게이트웨이 라우터를 줄여서 보더 게이트웨이라고 여기서는 말할 거고 인티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터도 그냥 인티리어 게이트웨이 이렇게 간단하게 부르겠어요. 자,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없지만 워낙 중요해서 가져왔는데 여기 누르시면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글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사실 BGP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그 라우팅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라우팅 도메인이라는 이름보다는 뭔가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는 게 좀 안 헷갈리게 하죠. 왜냐하면 도메인이라는 그냥 명칭이 너무 많이 퍼져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서 그룹 오브 IP 네트워크스가 그룹 오브 IP 네트워크스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 안에 IP 네트워크가 또 여러 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뭐 포항공대라는 어떤 도메인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포항공대가 다른 어떤 회사에 그 도메인 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이트웨이가 이런 인터 도메인 라우팅을 하는 게이트웨이인 줄 알았더니 아닌 거예요, 사실은. 더 큰 오토노머스 시스템 안에 있는 우리는 조그만 녀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노머스 시스템은 어쨌든 얘기하지만 좀 큰 놈이에요, 큰 놈.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autonomous라는 말이 강조하듯이 하나의 coherent한,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세요. 라우팅 플랜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 내부에서는. 그 다음에 autonomous 시스템들은 ASN이라는 번호를 받아요. 그리고 ASN은 뭐 관리하는 데가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자, 이까지가 autonomous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는 인터 도메인 라우팅 알고리즘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냐? 첫째, 일단 이 알고리즘, 이 프로토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패킷을 주고받아요. 이 패킷을 주고받는데 그냥 전송만 하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까지 보내는 것만 생각하면은 레이어 3에서 일어난 일이고 더 인터넷 프로토콜만 이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죠. 핸드 쉐이킹을 해야죠. 서로 주고받고 뭐 그러니 뭐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여기 있듯이 이 BGP라는 프로토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주고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CP라는 프로토콜 우리가 다음번에 배우겠죠. 예, 다음번에 배울 트랜스포트라는 챕터에서 배울 TC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주고받고 다 하고 있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BGP는 그래서 정보들을 주고받아서 각각의 보더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자기의 라우팅 테이블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또 무슨 뜻이 될까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업데이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오래됐어. 얘는 유효기간이 지났어. 폐기해야 할 음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폐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에서 하나 볼 거지만 이제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어떤 정보 있잖아요. 내 라우팅 테이블에. 그거는 그냥 폐기해가지고 버려버려요. 뭐, 패키지 어떤 패키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옛날 내가 폐기한 거에는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전에 내가 편의점 주인인데, 딱 보니까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아침에 버리려고 다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동네 꼬마가 와가지고, 아저씨 그 소세지 저한테 파세요. 자,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네. 그냥 준다? 먹었다가 걔가 식중독 걸리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버리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아니면 각서를 받아야죠. 먹고 배탈이 나면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에 따르면 익스파이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업데이트하지만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 익스파이어도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메인테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라우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내가 지금 받은 그 IP 어드레스의 데스티네이션을 보고는 그냥 내가 단지 다음 합, next home만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좀 이따 이그젬플 나오지만 next hop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정보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만 차이는 뭐냐면 그 오토노머스 시스템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거는. 내가 바로 전달해 줄 녀석은 어떤 IP 어드레스를 가진 라우터한테 전달해 줄지를 기록을 해 놓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 해서 데스티네이션 도메인까지 가는 거는 그 도메인의 이름만 또는 번호만 저장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빠졌나요? 네, 여기도 있지만 어떤 정보를 주고받냐면 어떤 오토노머스 시스템에 내가 연결되어 있나. 그 다음에 그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어떤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가. 즉, 뭐 연결을 해주는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제 핵심이죠. Destination Based Forwarding Paradigm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인터넷에서 보면 계속 내가 받은 패킷에 대해서 그 소스가 뭐였는지 신경 안 쓰고 오직 지금 내 상황에서 데스티네이션만 보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모든 게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실 요 문서로부터 제가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른 데서 가져온 건데, 자, 여기 이그젬플이에요. 네, BGP가 어떻게 작동하나. 여기 보면 요 그림에서는 지금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녀석이 여기 있는 보더 게이트웨이 라우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메인테인 하고 있는 어, 라우팅 테이블의 일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자, 이 녀석이 이제
요 destination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요 한 줄 한 줄이 뭐냐면 한 줄 한 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 해당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들에 대한 내가 어떤 next hop을 그러니까 다음번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엑스티리어 게이트웨이죠. 내 입장에서는. 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다른 AS의 보더 게이트웨이의 IP 어드레스고 그렇게 보내면 이 녀석이 그 다음에는 요런 놈들을 통해서 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얘가 받았어요. 근데 일단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18.0.0.8 한 다음에 슬래시 8 이렇게 돼 있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마치 우리가 에스터리스크 쓰는 것처럼 이게 8비트죠. 그러니까 18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18로 시작하는 모든 IP 어드레스들 이런 뜻이죠. 네. 모든 IP 어드레스들에 대해서 뭐냐면 첫 번째 정보에 따르면 내가 요 1239라는 오토노머스 시스템에 있는 IP 어드레스 144.228.241.81 아마도 요 놈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내가 연결돼 있는 녀석은 지금 요 녀석은 바로 연결 안 돼 있고 요 녀석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녀석.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당연히 내가 보낸 녀석은 AS1239를 지나서 여기 가는 거니까 아마도 어때요? 요 144.28로 돼 있는 녀석은 요 AS3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똑같은 IP 어드레스 프리픽스를 갖는 녀석인데 한 줄이 더 있어요. 그래서 4.68.0.243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3356.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제 생각에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이 4.68이에요. 예. 그래서 보내면 요 내부에서 아마도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은 내부에 있는 요 녀석은 이제 인티리어 게이트웨이 라우터죠. 얘한테 보내면 얘가 요거를 읽어서 이쪽으로 이제 보내겠죠. 그러면 딱 느낌은 뭐냐면 133, 1356, 요 녀석이네요. 그 다음에 3이니까 요 녀석한테 보내면 요걸로 보낸다고 하면 요렇게 가서 이 녀석으로부터 요렇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싱글 패스를 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당연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요 한 줄이 사실은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들의 어드레스들 또는 IP 어드레스의 프리픽스, 그다음에 next hop IP 어드레스, 그다음에 오토노머스 시스템의 번호들 또는 이름들, 그다음에 여기 몇 개가 더 있는데 어떤 놈은 어떤 팔러스이고 뭐 이런 게 정보가 쭉 있는 거예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 그걸 보고는 얘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가지고 어, 하나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18로 시작하는 요 가능한 캔디데이트 루트가 여러 개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여기는 제일 위에 있지만 요 놈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요 밑에도 몇 개 더 있었다고 해보세요. 이게 뭐 딴 데로 연결돼 있는. 그래서 요 문서에서는 이렇게 꺽쇠로 표시를 해놨는데 반드시 이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회사들마다 어때요? 그 맥 애드레스 표시하는 법도 콜론으로 하기도 하고 대시로 하기도 하잖아요. 뭐 마찬가지로 이게 뭐 반드시 꺽쇠로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등호 기호로.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정해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왜냐하면 어때요? 나중에 얘가 갑자기 익스파이어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계속 라우팅 테이블 안에 여러 개의 캔디데이트 라우트들을 가지고 걔들도 업데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로 정해 놓는데 이게 다이나미컬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요 두 번째 참고 문헌이 얘기하는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있는데 each candidate route에는 여러 가지 애트리뷰트들이 있는데 말했지만 첫 번째는 destination IP prefix, 그러니까 어드레스들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ext hop IP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S들 이름들이 쭉 이 패스에 있어야 되고 그것 말고도 여러 애트리뷰트들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얘가 연결되어 있는 건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이 패스, 이 루트로 보낸다고 하면 내부에 있는 인티리어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가야죠.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엑스티리어 라우터를 통과해서 다른 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IGP라는 알고리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티리어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같은 것을 돌려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부에 있는 라우터들 간에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도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네, 뭐 이건 됐고요. 참고로 이걸 누르면 또 BGP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족하다, 뭔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BGP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작동할지는 대충은 알겠지만 좀 더 수학적인 모델을 이용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화를 조금 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패스 벡터 알고리즘으로 이 정보를 주고받는 그리고 하나의 루트를 결정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 있는 말이 뭐냐면 더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우리가 말했던 이 더 BGP라는 프로토콜은 더 BGP is a path vector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path vector 알고리즘이란 것은 뭔가 수학적, 논리적으로 정해지는 그룹 오브 알고리즘들을 얘기하고요. 그룹 오브 프로토콜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그런 철학으로 패스 벡터 알고리즘이라는 철학으로 BGP라는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네 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네 개의 오토노머스 시스템이. 그리고 그냥 링크는 A, B, B, D, A, C, C, D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얘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정보를 주고받아야지 각자 자기가 라우팅 테이블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이그젬플을 하냐면은 데스티네이션이 D인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자, 소스가 A인, 소스가 D인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네, 우리는 데스티네이션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 다 이제 어떤 패러다임으로 다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얘들이 BGP로 서로 이제 통신을 할 텐데,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우리 이번에는 데스티네이션이 D인 녀석들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자. 뭐 이런 시간이 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입을 떼야 될 사람은 떼야 될 AS는 누굽니까? 오토노머 시스템? 당연히 D죠, D. D 오토노머 시스템이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해야죠. 어, 나는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나는 오토노머 시스템 D야 또는 라우팅 도메인 D야. 그런데 나는 어떤 다른 라우팅 도메인과 연결이 돼 있고 그 패스는 팔러시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 제일 왼쪽 그림에서 먼저 라우팅 도메인 D가 나는 D야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와 연결된 참여하는 보더 게이트웨이에게 다른 오토노머 시스템의 보더 게이트웨이인 어, 게이트웨이를 알려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A, B, C, D를 다 그냥 오토노머 시스템이라고 뭐 생각할게요. 그냥. 그래서 이제 B와 C는 어떻게 됐어요? 아, 데스티네이션이 D인 녀석은 나랑 바로 연결돼 있었지, 맞아. 팔러스가 어떻게 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B와 C는 이제 누구에게 이 정보를 또 알려주겠어요? 자기와 연결된 녀석인데 이미 B는 D로부터 받았죠. 그러니까 B는 이제 A한테 이 정보를 알려줘야죠. 나는 D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지금 데스티네이션이 D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는데 그래서 서로 막 떠들고 있는데 누가 사회자가 그러는 거예요. 자자자 이제는 우리 D 친구에 대한 가십을 떠들기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랬더니 D가 자기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B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여기 이제 패스 벡터를 주는 거예요. 이 패스 벡터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정보가 담겨 있는 어떤 시퀀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이 벡터라는 말을 싫어하는데 뭐 벡터는 보통 길이를 딱 정해놓고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처음에 D라는 걸 받았어요, 그렇죠? D라는 루트를 알고 그다음에 B는 어때요?
나는 B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스티네이션이 D니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로 간다고 보면 이제 B라는 녀석을 D 앞에 붙여서 그 정보를 그 벡터를 A한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C는 어때요? D와 연결돼 있었고 지금 계속 D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어쨌든 나는 C고 나와 연결돼 있는 나머지 N은 A밖에 없으니까 또 CD라는 벡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녀석은 두 개의 벡터를 받았죠. 두 개의 캔디데이트 루트가 생겼어요. 첫 번째 루트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루트는 이렇게 가는 루트고 두 번째 루트는 이렇게 D까지 가는 루트죠.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지금 뭐 B와 C도 중요하지만 A라는 녀석이 라우팅 테이블에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그 이그젬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그 테이블에는 틀림없이 처음에 D 녀석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8. 뭐 0.0.0/8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두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입장에서는 어때요? 요 녀석의 IP 어드레스 B라고 하고 IP 어드레스 C라고 하면 여기는 IP 어드레스 B가 적히고 얘는 IP 어드레스 C가 적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B, D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C, D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중에서 어느 거에다가 아까 말했듯이 뭐 이렇게 떡수의 마크를 붙이느냐? 그거는 당연히 예, 팔러스에 따라 다르고 아까 말했지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쭉 다른 애트리뷰트들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만약에 A가 아래쪽으로 가는 패스를 더 선호한다고 하면 네, 선호한다고 하면 얘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녀석은 자기가 받은 어떤 패킷이 데스티네이션이 D면은 아래쪽 루트를 통해서 라우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이그젬플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조금 많아졌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어, 오토노머스 시스템들이 있고, 그 다음에 A가 어디 있어요? 예, A는 이거죠, 그렇죠? 예, 호라이즌, 어, MIT. 잠깐만요. 음, 네, 그렇죠. 네. MIT라는 라우팅 도메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로 가는 패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디스커션을 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얘들이 다들. 이 프로토콜이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또 어떻게 돼요? 자, MIT 도메인아, 네가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기다리겠죠. 그럼 얘가 이제 정보를 알려주죠. 나는 MIT 도메인이야. 이렇게 패스 벡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얘들은 받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지금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도 보내야죠. 자, 요 왼쪽으로 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버라이존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라이존 MIT라는 패스 벡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괄호 A라고 돼 있는데 여기 다 못 써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 A는 어떤 패스 벡터겠어요? MIT 버라이존이라는 거죠. 똑같이 MIT, 그러니까 버라이존 MIT죠. MIT가 오른쪽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두 개를 받았어요. 두 개를. 두 개를 받아서 뭐 결정을 하겠죠, 뭔가로. 그러면서 여기서는 어,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걸 이제 정해줬어요. 바로 요 루트 위로 가서 돌아오는 것 말고 자기는 만약 받는다면 바로 전달해 주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보낸 거예요. 패스 벡터를. 그러면 또 이제 스프린트라는 녀석은 어때요? 요렇게 된 녀석과 요렇게 된 녀석의 두 개의 벡터를 받은 거죠. 데스티네이션이 MIT 도메인 녀석은. 그런데 얘는 위로 가는 패스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AT&T라는 녀석이 오토노머 시스템 이름이 없는 벡터를 버클리라는 도메인에게 이제 전달을 해줬어요. 그런데 반면에 AT&T라는 녀석은 어때요? 요게 뭐 예를 들어서 더 프리퍼드 되는 루트라고 하면 전달해 주는 게 AT&T MIT라는 패스 벡터를 이제 전달해 준 거고 최후의 결정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위의 패스 루트와 아래 루트가 어떤 것이 더 프리퍼드 되느냐 자신의 어, 팔러스에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패스 벡터 알고리즘은 데스티네이션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이니시에이트 돼서 전달해주고 그 패스 벡터의 정보를 붙여나가는 방식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가 어떤 뭐 루프가 있다거나 사이클이 있으면 이게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그젬플이 어떻게 되냐면 ABCD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즉 D가 어떻게 보면 어, 모두에게 연결돼 있고 어, 그다음에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돼 있는 거죠, 사실은. 예,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돼 있는 이런 경우에 이 패스 벡터 알고리즘으로 정보를 정해내 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느냐라는 건데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 example을 보여줬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수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수렴성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 게 계속해서 내가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모든 게 스태틱한데 그럼 어떤 값으로 내가 prefer하는 어떤 데스티네이션 오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게 계속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패스 벡터라는 것은 어때요? 예, 여기 이그젬플이 있지만 어, 수렴하지 않고 계속 오실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걸 쓰느냐? 물론 이제 프로퍼게이트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막 뭐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오실레이션 하진 않겠죠. 그런데 쓰는 이유는 항상 어때요? 이런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주고받는 정보가 적다거나 최적은 아니라도 상당히 최적에 가깝다거나 그래서 결국은 뭐 메인테인 하는데 문제가 없다거나 아까 말했지만 스케일 할 때 문제가 없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부족해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알고리즘이 컨버지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런 거는 리서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빠르게 컨버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어떤 변화가 감지됐을 때 또 재빨리 새로 어댑트 할 수 있게 해줄까? 이런 것이 리서치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지금까지 모든 오토노머스 시스템들이 링크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아까 저 앞에서 그림을 봤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아닌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ISP라고 써놨지만 오토노머스 시스템 A와 B가 있는데, 이 B의 보더 게이트웨이인 라우터 4가 A의 보더 게이트웨이인 라우터 1, 2와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시츄에이션이냐? B는 또 어떤 다른 놈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X라는 데스티네이션, Y라는 데스티네이션 뭐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녀석이 그런 정보를 안 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는 예를 들어서 이쪽을 더 선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생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 이렇게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멀티플 링크가 있을 때 보다 효율적인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얘들은 팔러스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얘가 자기가 프레퍼런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인터도메인 라우팅이 되게도 해준다라는 의미로 여기에 멀티 엑시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것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뭐라고 돼 있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 녀석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낫다. 그래서 R4가 어퍼링크로 그렇죠. 어퍼링크로 해서 이제 어,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것을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네. 뭔가 거꾸로 설명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잠시만요. 예, 잘못 설명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X가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걸 본지 오래돼서. X가 요 안에 들어있는 놈인데, 이 녀석이 이제 받은 거예요. X를 받으면,
이제 전달해 줄 때, 얘가, ISPA가 위로 해서 보내. 밑으로 보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B로부터 데스티네이션이 X인 걸 받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오면 바로 연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밑으로 돌아서 또 와야 되니까 오토노머스 시스템 A가 오토노머스 시스템 B에게 너는 이렇게 해줘 라고 이제 정보를 보내는 것이 디스크리미네이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스타디로 봅시다. 케이스 스타디가 2021년에 있었던 이제 페이스북 아우티지. 아우티지는 보통 정전이라는 말로 예전에 쓰였다가 이제는 뭔가 잘 안 되는 걸, 끊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전송하는 네트워크가 끊어진 게 파워 아우티지라면 더 인터넷 아우티지는 뭐겠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겠죠, 통신이. 그래서 이제 요게 이그젬플을 하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쪽이 이제 시간이에요. 그 나라의, 날의 6시, 8시, 10시 이렇게 쭉 돼 있고, 요게 이제 트래픽 양이에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가는, 페이스북 서버의 트래픽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아침이니까 쭉 증가를 하는 거예요. 증가를 하다가, 오후 한 3시쯤부터 갑자기 툭 떨어져. 그래서 점점 낮아지다가 여기서 이제 회복이 다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 5.5시간이 걸렸는데 저런 게 뭐 대단히 심각한 건 아니죠. 소셜 뭐 네트워크 서비스 관련된 거니까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한테는 많이 와닿게 되죠. 네. 우리나라 같으면 뭐 카카오톡이 안 된다. 그건 이제 심각한 거죠. 그렇죠? 엔터테인이 아니잖아요. 카카오톡은 단순한 엔터테인이 아니니까. 심지어 뭐 제가 아는 다른 학교 교수님 중에 어떤 분은 이메일을 전혀 안 보내세요. 이제 모든 걸 카카오톡으로 보내세요. 예. 미치겠어요. 왜냐면 저는 카카오톡 그 울림을 꺼놓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확인해요. 이메일은 앉아 있으니까 계속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랬다가 뭐 혼난 적도 있어요. 왜 안 보느냐고 막. 정말 안 맞습니다. 읽고 씹은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다행히 그건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일이 안 없어졌다. 예. 자, 이제 어떻게 됐냐면 10월 4일 날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페이스북과 관련된 이제 이 페이스북 서버들이 결국은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연결이 안 됐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냥 서버들이 다 다운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이걸 딱 봐야죠. BGP 업데이트. BGP 루트. 그렇죠? 그 다음에 루틴 BGP 업데이트. BGP 업데이트. BGP routing was restored.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지금 BGP 배우면서 이걸 케이스 스타디라고 본 이유는 이 보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과 관련해서 말했지만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그러다가 뭔가 잘못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이 오래된 정보를 어때요? 익스파이어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치 음식이 오래됐으면 이거는 못 먹어. 팔면 안 돼 하듯이.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실 이 페이스북이 잘못을 발견하고 바로 어때요? 다시 해서 뭐 정보를 보내면 이게 금방 회복이 됐겠는데 지난번에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항상 문제가 뭐냐면 어떤 메인테너스 하는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좀 높은 레벨의 보안 등급을 가지고 로그인을 해서 실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갔다가 뭐 피곤해 하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차 안에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밑에 사람들은 그 로그인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막 뛰어봤자 어떻게 돼요? 예, 고치지는 못하죠. 비슷한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일단 어, 아까 3시 39분쯤 되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BGP 업데이트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루틴, 루틴 업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루틴하게. 어, 그런데 이제 잘못돼가지고, 이, 어디 갔어요? 예.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서, 예. 이 커맨드가, 어, all of Facebook 데이터 센터들을 연결을 끊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과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페이스북 related domain name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얘들을 리졸브 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라우터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익스파이어 시켜버린 거예요. 정보가 더 이상 안 오니까. 네. 정보가 안 오니까 어때요?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페이스북에 접속하려고 하는데 페이스북의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이제 계속 패킷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때요? 한참 지난 다음에 아까 5.5시간이죠.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제 고치기 시작해서 그래서 정보를 다시 패킷을 보내서 이제 서비스가 회복이 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제가 아마 지워버린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보다 높은 그 접속 권한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막 접속을 하려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어, people with physical access do not have authorization to fix the mistake.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보안 규정 등급이 있는 게 참 위험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높은 등급에 있는 사람이 실수해버리고 어디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IX라는 인터넷 익스체인지.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ISP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P 붙이는 걸 좋아해서 여기도 P를 붙이는 게 있는데 문제는 ISP 할 때는 P가 프로바이더고 IXP는 포인트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프로바이더라고도 해놨던데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링크들이 있는데 눌러보시면 이제 정보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핵심은 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ISP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 어그리먼트를 맺고 이렇게 하면 뭐 빨리빨리 되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게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짜잔 하고 IXP가 등장을 했어요. 물론 IXP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IXP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서 대신에 얘들이 이제 스타 토폴로지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몇 개가 없고 이렇다 하면은 뭐 빙빙 돌 수도 있는 녀석인데 이 ISP에서 저 ISP로 가는 녀석이 바로 IX를 거쳐서 연결이 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비슷한 그 권한을 가진 애들이 많으면 비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적을 때는 잘 되던 게 조금만 많아져도. 그러면 그냥 중간에 이 거간꾼에 해당하는 녀석 하나만 세워도 잘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미래에 또 어떤 네트워크가 중요해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저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재빨리 IX 같은 걸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IXP 같은 거. IXP도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큰 회사들이 IX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KT도 KT IX가 있고 데이콤, LGU 플러스 거죠. 데이콤 IX도 있고 뭐 등등 기타. 그래서 IX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을 인터넷 교환소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맞는지는 모르겠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IXP들이 IS들 트래픽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돈을 너무 많이 쓰기엔 싫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스타 토폴로지가 위험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저기 폭탄 하나 떨어지면 다 엉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상당히 편리함을 주죠. 그래서 IX들이 어떻게 하냐면 인터커넥트를 네트워크들이 자기들을 거쳐서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삥삥 돌지도 않고도 하나 건너서 바로 할 수 있게.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어때요? IX가 마치 라우팅 도메인처럼 하니까 당연히 BGP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을 메인테넌스 할 수 있고 거기다 당연히 이 IX의 팔러시들을 넣어서 이제 하면은 간단하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요렇게 다 연결하지는 않고요. 여전히 예를 들면 요렇게도 연결돼 있고 얘가 잘못됐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가입을 또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IX 같은 거 만들어 놓고는 이거 좋아요. 여러분이 백업으로도 쓸 수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이그젬플이에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ISP의 케이스 스타디를 한 게 또 있는데 이게 보면
얘들이 일종의 보더 게이트웨이들이고요. 이게 인티리어 게이트웨이들인 거예요. 이 회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트래픽을 분석을 했어요. 트래픽을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KTIX로 가는 트래픽이 이만큼, 킹스 IX로 가는 게 이만큼. 그러니까 이 IX가 지금 두 개나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 해가지고 다른 오토노머스 시스템에 연결되는 것, 뭐 IDC에 연결되는 것,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 이제 플로우들의 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으면서 네. 그래서 여기는 보면 두 개의 IX와 연결되고 다섯 개의 ISP랑 연결되어 있다. 뭐 다른 자료에 보면 인터내셔널 트래픽은 별로 안 많더라. 네. 그다음에 IX 트래픽은 ISP 트래픽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ISP들과 IX들의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IX가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할만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 IXP 또는 IX라고 불리는 녀석도 이 인터 도메인 라우팅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